네, 이항영의 월가요대 시작하기 전에 엔비디아 실적 방금 나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출이 351억 달러로 예상했던 33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EPS도 78센트가 예상됐었는데 81센트로 나오면서 다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늘은 좀 하락으로 거래를 정규장에서 마쳤는데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4%가량 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한 4%의 약세 좀 분석 좀 들어볼게요. 네, 뭐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얘기 이런 것들은 뭐 내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지 시간으로 보면 잠시 전에 우리나라 시간 6시 20분에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7시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어닝콜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좀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올 텐데요. 얼추 잠깐 수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제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이런 거보다는 매출과 가이던스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의 유분이 350억이 나서 351억 달러가 나는데요. 당초 콘센서스는 330억이었는데요. 네. 사람들이 기대하는 지금 시장에서 반영되어 있는 주가는 350달러가 정확히 반영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은 351억 달러였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골드만삭스의 시나리오를 제가 소개해드리겠는데 골드만삭스는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주가를 한번 예상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어저께 발표했는데요. 350달러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컨센서스는 330인데 350 정도 나오면 주가는 확률은 35%의 확률인데 이렇게 되면 주가는 3% 정도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건 골드만스의 예측일 뿐이지만 워낙 사람들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갖고는 오히려 좀 실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가이던스인데요. 오늘 가이던스는 390억에서 400억 정도를 지금 발표한 것으로 제가 지금 얼추 보기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컨센서스는 370억을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기대하는 것, 즉 주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미 반영돼 있냐면 390억 달러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데 딱 390에서 400억 달러는 딱 그 정도라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주가는 이 정도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가는 뭐 플러스 1%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튼 지금 아주 초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4%가 나오고 네. 있는데 물론 오늘 정규장 시작되기 전 어떤 움직임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격이 상당히 여기에 반영돼 있고 그 정도 갖고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투자 심리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현지 시간으로 잠시 후 20분 후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7시부터 시작할 때 어닝콜에서 또 젠슨왕이 무슨 얘기를 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반영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부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엔비디아 매출이 예상 331억 달러보다 높은 351억 달러가 나왔는데 그 예상치를 웃돌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이게 350달러까지 이미 좀 예상치를 좀 반영을 했다라고 영어 보면 expected라는 건데 딱 그만큼이 기대됐고 그것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더 반영됐고 그런 기대하는 심리보다 그 정도였으면 제일 먼저 누가 팔기 시작하냐면 옵션을 거래하는 사람이 팝니다. 아, 그래서 지금 약세가 그럴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는데 이건 아주 초반 분석이기 때문에 또 좀 더 정확한 건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극초반이기 때문에 좀 변화의 상태를 집중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시부터는 컨퍼런스 콜에서 어떠한 변화 움직임 나올지, 블랙웰 수요 어떻게 얘기가 될지, 또 데이터 센터별 앞으로의 경향들 어떻게 파악될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그럼 바로 열어볼까요? 주요 IB들의 내년 증시 전망입니다. 자, 이제 벌써 내년에 그 주요 증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12월 되면 조금 더 뚜렷해지겠지만 지금은 어떤 시선이 좀 강합니까? 네,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12월이 다가오고 이미 11월 초부터 우리나라 증권사들로 내년도 이제 전망을 쏟아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어떤 전망 자체는 증권사별로 극과 극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좀 골드만삭스 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골드만삭스 말고 뭐 다른 것들은 많이 발표됐는데요. 아마
가장 이제 권위 있는 쪽 중에 하나니까 골드만삭스를 오늘 인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투자 전략가는 데이빗 코스트니 되겠는데요. 이번은 지금 내년도 목표 지수를 6,50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오늘 현재 순수 IB 기준을 보면 제일 높게 제시하는 곳이 뱅크 오브 머티리얼의 6,700선이라서 최고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요. 오늘 나온 뭐 웰스파고 같은 건 6,500 정도를 제시하고 6,500, 600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비슷한 수준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본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익 증가도 지속되고 있다. 다만 금리 수준은 그렇게 낮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지금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부담스러운 요인들은 관세 인상이라든가요. 금리의 상승이 오히려 또 실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악재도 분명히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기본 전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지수가 왜 지수 전망을 6,500, 6,200까지 올라가는 것은 미국의 지수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100% 이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여드린 그림 준비됐으면 S&P 500의 주당 이익과 S&P 500의 지수를 보고는 것이 건데 이것이 그전보다 3%에서 4%씩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S&P 500표 주당 이익의 목표치를 올해 내년 금년을 계속 높여놨다는 거죠. 그리고 높여놓으면 그만큼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지수가 움직이는데 가장 큰 것은 역시 법인세 인하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고요. 법인세 인하를 통한 주주 직원이면 직원, 주주 이익의 환원을 통한 배당이나 자사주 매표에서 결국 미국의 소비자들이 소비를 늘릴 수 있다. 이런 기본 전제가 지금 깔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거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요, 매그7 주식의 압도적인 주가 수익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기본 전망. 예. 네, 그러니까 물론 S&P 500이 더 많이 올라가지만 그 S&P 500보다 전체 다른 것보다 매그7이 더 올라가지만 지금 이 그림은 그동안에 매그7이 얼마나 더 올랐냐는 겁니다. 나머지 주식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건데 내년에는 더 많이 올라가는 포인트 수가 그 퍼센트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이유는 배경은 이익 증가율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 다음 그림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2024년도에는요, 맥7의 이익 증가가 33%였고 나머지 주식은 불과 3%였는데요. 내년은 18%에 당 12%로 줄어들고 16%와 11%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의미는 이 맥7이 주가 떨어지고 나머지보다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초격차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은 S&P 500 중에서 지수 중심을 말씀드리면 맥7 같은 핵심 주식, 여러분들 좋아하는 주식이 일정 수준을 갖고 가는 것이 맞으나 분산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주식들. 그래서 올해와 같은 압도적인 그런 초격차는 내년에는 줄어들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주요 투자 시사점을 두 가지만 골드만삭스에서 했는데 그만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에 대한 거래를 선도하는 주식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까지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대부분이 엔비디아가 올인하고 있는 분이 많은데요. 엔비디아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 엔비디아만 가는 시대에서는 엔비디아를 통하고 뭐가 됐건 AI를 통해서 이제 AI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기업들에 좀 주목할 때가 됐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투자를 다른 사람들이 하고 그 외에 자기네들이 좋아지는 것들 그걸 이용해서 그것들 대표적인 것을 두 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메타 플랫폼과 애플을 얘기하고 있겠고요. 두 번째 주제로는 중소형주가 부각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집권 이후에 그리고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결국 중소의 기업들, 백인 중산층의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S&P 500 그런 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과 거래가 좀 많은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오는 것이 메타 플랫폼, 디어, 그리고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등을 골드만삭스가 꼭 집어서 좀 얘기하고 있다는 정도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중소기업은 그냥 종목을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ETF로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IWM이 대표적인 ETF라는 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네. 내년에 미증시는 법인세 인하로 인한 효과 좀 주목해 봐야 되겠고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장악력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근데 다른 의미로는 다른 종목들과의 초격차를 좀 줄어들게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핵심으로 보고 있네요. 자, 내년 증시 전망은 더 뚜렷하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하는 헤드라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에서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 수혜주. 자, 그동안에는 좀 피해주가 많이 꼽혔는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수장이 되면서 우려했던 점이 많았었죠. 뭐 예를 들어 백신, 불신으로 관련 종목들이 긴장감을 보이기도 했는데 수혜주들이 있다고요. 네, 이게 아주 특이한 주제가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그 인물이 나왔는데 이분이 지금 보면 우리가 약으로 뭐 해결하려는 시대에는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백신도 좋죠. 그렇지만 몸을 건강하게 하면 뭐 백신이 뭐 소용이 없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인데 이게 신뢰도를 떠나서 이분의 시각은 결국은 그래서 먹는 것과 주로 해결된다. 먹는 것과 운동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아주 제가 봤을 때는 그 도덕 군자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게 이제 기본 바탕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주가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떨어진 대표적인 거가 펩시콜라랑 예를 들어서 냉동 감자 이런 거 만드는 램 웨스턴이 오늘 주가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최근 한 일주일 동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왜 떨어졌냐 하면 이런 말씀드려서 로버트 주니어 이런 분이 케네디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돼서 떨어졌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백신 관련주 그리고 GLP-1 관련주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러면 이분 때문에 좋아지는 게 뭐냐라는 얘기를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그러면 어떤 것이 좋아지냐면 당연히 먹거리를 개선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보면 유기농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선 야채, 뭐 신선 음식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여기서 이해가 좀 덜 됐던 건데 매코믹은 후춧가루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올리게닉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우리를 보면 조미료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떤 천연 재료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활용한 그런 것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게 호자라는 얘기 하고 있겠고요. 크로고도 이제 우리라 보면 슈퍼마켓인데 여기서도 크로고가 다른 거에 비해서 유기농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쪽을 좀 보는 게 맞다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흥미롭기 때문에 오늘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건강맨이네요. 예, 약 백신보다 네. 운동 힐링. 그러면 이제 한국의 약간 전원 생활에 좀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예, 부진했던 주가가 있었고요. 펩시, 램 웨스턴 그리고 수혜를 보는 종목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 보시죠. 트럼프 수혜 기대 금융주입니다. 사실 이 트럼프 2기의 금융업종 규제 완화 기대는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2기는 금융업종 기대, 이게 수혜주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배당주 성향까지 더 안정적으로 더해진다면 금상첨화. 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금융업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건 어찌 보면 지난 1기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결국 규제 완화라는 것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금융업종은 우리가 좀 대응하기 쉽지 않고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매일매일 사거나 보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어떤 미국에 있는 은행이고 대표적 은행 외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라는 것이 큰 은행이면 큰 은행이면 작은 은행, 작은 은행, 핀테크까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규제 완화 플러스 여기는 인수합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광범위하게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도 같이 포함되는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종목의 선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CNBC 한번 종목을 걸렀는데요. 최소 1.3% 이상 S&P의 평균 이상의 배당을 주고 있고 배당을 성장시켜주고 있고 특히 11월 들어서 주가가 그나마 움직이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뽑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함된 주식이 한 7, 8개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여러분 익숙할 만한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면 모건 스탠리나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리고 리전스 파이낸셜, 골드만삭스 그리고 뱅크 오브 뉴욕 멜론 등에 일단 관심 갖고 보시면 되겠고 이 모든 것 떠나서 XLF라는 ETF가 하는 것이 아마 가장 무난할 수도 있다는 거 꼭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헤드라인 바로 보겠습니다. 밸런스에서 보도했습니다. 티 안 내고 나스닥에서 신고가 중인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 이하경의 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종목인데요. 뭐 AI의 또 최대 숨겨진 수혜주라고도 보고 이제 트럼프 2기가 이제 집행이 되면 경찰의 이제 안전 강화도 더 늘어나면서 또 그것 또한 또 수혜로 볼 수 있네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한 달에 한 번 정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건 거의 뭐 직선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트럼프 후보 당시에 얘기했던 것과 더 강력하고 더 엄중한 경찰을 만들어야겠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쉽게 얘기해서 불법 이민자 찾아갖고 또 추방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딱 우리나라 자주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범죄와의 전쟁을 한다는 거거든요. 좀도둑도 없애고. 그런 거죠. 좀도둑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기업 중에 하나가 오늘 따로 말씀드리지 특징들 보셨던 타겟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네. 타겟이 엄청나게 문을 자체로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도둑이들이 많아서. 그게 이제 미국의 현실인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위해서는 결국은 테이저 건이라든가 말씀드렸던 그런 자동으로 이제 여러분 영상 찍는 장치 이런 것도 필요해야 되고 이제 또 하나가 나오는 것이 요즘은 이런 것들이 이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드론을 비즈니스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론이 공격형 드론이 요즘 많이 있는데 작년에도 또 공격형 드론에 방어하는 방어용 드론까지 만들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이저건을 만드는데 AI와 또 활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